자, 안녕하세요. 언더니스입니다. 자, 오늘 역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알테오젠이 과연 큰 돈이잖아요. 이번에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큰 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알테오젠의 베스트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532억이라는 돈은 아직까지는 이제 알테오젠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RCPS 받은 금액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이 크게 부담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을 지금 다 부담하는 게 알테오젠으로서 최적일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2,532억을 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자체의 보조금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국책은행이나 한은의 C투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자금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어차피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만약에 국책은행, 즉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의 자금을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2,532억을 뭐 투자금 전체를 넣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자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알테오젠이 향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또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이 2,532억을 그냥 신규 시설 투자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때려 박으면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알테오젠의 회계 담당자나 아니면 알테오젠 직원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라이 했을 겁니다. 이거 안 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알테오젠이 이제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은행이나 한은자금들은 트라이 해봤을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진행을 했을 때 알테오젠이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알테오젠 대전 둔곡공장 보조금 및 융자구조 종합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글쎄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저는 수도권에 있던 공장을 지방 산단으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국가의 보조금을 30% 받았었고, 그 다음에 융자를 70% 이상 받았었기 때문에 실제 그 기업이 들인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전하면서 공장.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알테오젠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전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보조금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자체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핵심 요약 및 자금 조달 구조를 얘기를 드릴게요. 총 투자 규모는 2,532억입니다. 토지비는 한 230억 정도로 잡았어요. 거기 지금 예상되는 곳이 아마 리가캠 옆일 것 같은데, 거기가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고 괜찮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바이오들이 많이 이전하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2,532억 중에서 예상되는 국가의 보조금, 이거는 반환 의무가 없어요. 공짜입니다. 이 보조금을 얼마에 받게 될 것이냐? 저는 이제 150억에서 2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받지 않을까 싶고, 사측에서도 이 정도 캐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설비비의 한 8에서 10% 정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도 캡이 적용이 될 겁니다. 한도 캡은 뭐냐면 이거 이상은 못 받는다, 뭐 그런 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던 RCPS 금액 뭐 1,500억 이런 거 다 사용해서 해도 좋겠지만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 그 융자금이 싸요. 금리가 우대금리 적용하면 연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괜찮은 금리죠. 그래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융자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조금 200억 합하면 2200억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현금은 진짜 3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물론 요거는 아마도 대전시나 이런 데에서 챙겨줄 겁니다. 대전시나 이런 데서.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거의 돈 안 들이고도 거의 조금 돈을 들이고 이 2532억짜리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직접 보조금은 얼마냐면 국가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대전시에서 매칭하는 매칭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합하면은 최대 200억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아마도. 자, 비율은 전체 금액의 7% 정도인데 설비 투자 인정액까지 인정돼야 되고 기업당 한도 캡을 적용하면 요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융자인데 메인 융자는 한국산업은행 초격차 바이오 시설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측에서 아마 해봤을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하는데 혹시 안 했다면은 요거 알아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여기가 75%까지 그 시설 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요 자금의 80%까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대금리는 연 1.2에서 1.5%포인트까지 감면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체크를 해봤으면 제일 좋을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를 융자로 받을지는 이제 회사 선택이겠지만, 최대 2천억까지도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 75% 비중을.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설비 투자에 뭐,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1600억까지도 가능하다. 시설 자금, 융자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융자로 뭘 받을 수 있냐면, 대전시 정책 자금, 그런 게 있어요. 그거가 하는 자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 금리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신청을 미리 했어야 돼요. 이거는 미리 안 했으면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55억에서 70억 원 정도를 약 2%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저금리라서 2%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25억 정도를 2%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믹싱해가지고 융자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금 한 25억 정도 요거는 대전시하고 하는 통화에서 좀 싸게 받고 시설자금 2%로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이랑 초격차 바이오 시설자금 이거 한국산업은행의 요게 굉장히 낮은 금리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땡길 수 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보유 현금이나 마일스톤 이 현금 흐름으로 체결을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안 써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1500억 받은 거 있잖아요. RCPS 자금. 그게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쓰겠죠. 그래서 그거로 어느 정도를 해결하고, 왜냐면 그거는 무이자니까 굳이 이 1800억을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설 자금 빼고 다른 거에 혹시나 M&A라든지 알테오젠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뭐 기술 어떤 거를 라이센스 인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일부 융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산업은행의 초격차 바이오 시설 자금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00억 지금 들어와 있는 RCP에서 1500억 자금이 이자율이 낮지만 요것도 이자율이 높진 않잖아요.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믹싱해가지고 뭐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보유 현금 흐름을 굳이 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유리한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시 및 국가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조금이 알테오젠이 바이오 R&D 업종 특성상 중소기업 기준 적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내 신증설에서 신설 투자 대전 본사 보유 기업이므로 단순 확장이 아닌 독립생산 공장 신설 투자로 인정받으면은 입지 보조금 수의 핵심 요건입니다. 요게. 그리고 국가지방 매칭 구조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대전시의 지방비가 매칭해서 지급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아마도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고시상 중위나 상위 지역에 해당되니까
하위 지역 우대율이 아닌 중위 지역 기준 보조율이 기본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다. 근데 아마도 요거는 회사에서 잘 챙겼을 겁니다. 회사 회계 담당이 했을 거예요. 자, 투자 내역별 예상 보조금 추산하면은 토지 매입비는 제가 추정한 건 한 230억 정도, 거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30억 정도인데, 물론 더 될 수는 있습니다. 더 되거나 덜 되거나,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부동산 업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모르죠. 자, 그리고 지원료율은 아마 입지 보조금이 10에서 30% 정도 이제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보조금이 23억에서 69억 원, 최대 69억 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알 수 없다. 얼마를 보조를 받을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설비 건축비는 약 2,30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설비 보조금 1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에서 180억 정도. 요거는 이제 굉장히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받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국가 보조금 관련된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계 담당자가 챙겼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한도캡 및 불인정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수령 가능한 직접 보조금이 150억에서 200억 그 사이일 거다. 이렇게 최종 보조금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이랑 우대금리인데 대출 한도는 80에서 90% LTV가 적용돼요. 그래서 총 투자액 2,500억 중에서 최대 80%까지도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 1,800억에서 2,000억까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감면 혜택은 이런 식으로 KDB, 산업은행 조달 기준금리가 한 3.8%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가상금리가 보통 붙습니다. 그래서 둔국공장 담보 반영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한 1% 정도 가산이 되는데 이 정책 우대 할인금리가 있어서 여기서 1.5% 정도 빼줘요. 초격차 바이오자금 플러스 지방투자 우대 복합 적용하면 최종 예상금리는 한 3% 정도, 3.3%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00억 원 대출 시 연간 이자가 한 6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큰 돈을 쓸 데가 없다면 뭐 RCPS 받은 자금 1,500억 다 투여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내년에 뭐 M&A라든지 라이센스 인 계획이라든지 뭐 해외 추가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은행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산업은행 자금을 사용하면 알테오젠 입장에선 거의 뭐 돈 들일 일이 없는 거예요. 2,500억 중에서 얼마만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정책자금이랑 한국은행 시투자금이 요게 싸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대전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고 그래서 최대 25억까지는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연계 자금까지 추가하면은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억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시투자금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있어요. C1인지 C2인지 아마 그럴 건데 그 C2 연계 성공하면은 굉장히 다운이 돼서 2% 정도 수준으로 최저 금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미리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가 신청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이런 것들을 땡겨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건 은행에서 결국에 받게 되는 거긴 한데 한국은행하고 대전시 그 정책 자금으로 연결해가지고 받았을 때 2%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2 자금 요거를 100% 채워서 연 2% 초반 최저금리를 누리고 부족한 나머지 융자는 산업은행 메인 융자 3%대로 충당하는 믹스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자금 조달 종합 시나리오 및 실행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은 대전시랑 국가에서 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다 받아야죠. 그래서 150에서 200억 원 정도는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공짜예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조건들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그 회계 담당자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런 걸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가시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메인 시설 대출로 한국산업은행 초격차 바이오 자금이 2,0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 3%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RCPS 자금이 1,500억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융자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 3%면 되게 싼 금리이기 때문에 그 1,500억을 알테오젠이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산업은행 융자 자금으로 가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진짜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나 만약에 M&A 해야 되는 뭐 혹은 해외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산업은행 초격차 바이오 자금을 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로 정책 대출을 또 뭐를 포함하면 좋냐면 대전시 자금이나 하는 시투 자금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보시면 돼요. 이건 시설 자금이나 이런 거 쓸 때 이거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알테오젠 그 담당자가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요거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예, 요거는 이제 최저금리니까. 예, 그래서 25억이나 40억 정도, 최대 40억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건 저기 그 은행 가서 은행에서 정책자금 담당이랑 얘기를 해보셔서 하는 자금으로 우리 정책 대출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은행 담당자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지점장 정도 되면 알 것 같은데, 예, 부지점장도 모를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정책자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현금 흐름에서 알트 비포 마일스톤 및 로열티 같은 거는 이제 자체 현금으로 이제 좀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지금 RCPS 자금도 있고 굳이 회사 현금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실행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뭐냐면 대전시에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돼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신청 기준 및 대전시 지방비 매칭 확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거는 회계 담당자가 아마 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도 사전심사를 해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우대금리 조건 및 사전 한도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진행을 할 예정이면은 빠르게 한번 이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뭐 금리가 싸니까 혹시 알테오젠이 그 1,500억 RCPS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내년에 뭐 할 게 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M&A라든지, 뭐, 혹은 해외 공장 짓는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라이센스 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 나니까. 왜냐면 이런 자금들은요, 계속 연장이 돼요. 한국산업은행 초격차 바이오 자금이라든지, 뭐, 대전시에 시설 자금으로 쓴 거는요,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예, 가져가는 것도 뭐 제 생각에 나쁘진 않다. 근데 당장 뭐 지금 몇 년간 쓸 게 없다, 뭐 큰 돈 나갈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굳이 이자 내면서 저 큰 금액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저 회사 계획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투자 계획서 승인은요, 토지비 제외되고 인정 건축비나 원료 완제 생산 장비비 비율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투자 계획서 승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투자금 왜 이래? 잠시만요. 시투자금 배정이 확정이 되면 대전, 세종, 충남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한도 배정 타임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매니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회계 담당자분은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또 꼭 체크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도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실 수 있어요. 알테오젠 담당자께서 이런 시투 자금이나 이런 거 대출 안 해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제 뭐 저걸 해야 되고 언제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시면 지금 알아놓으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시설자금, 그러니까 어쨌든 2,500억 정도를, 약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일단, 알트 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르가제, 세 번째는 아일리아, 시밀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그 외에 생산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기존의 알트비포는 이제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대만에서 생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테가 직접 생산한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뭐가 있냐?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테르가제나 아일리아 시밀러 완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들어가던 추가 비용이 없어진다. 그럼 뭐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ROE가 높아지겠죠? ROE가 높아진다.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수익성이 증가할 거예요. 수익성이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성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요? 저기 그 알트비포를 생산해서 해외로 직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대만에다 맡겼죠. 맡길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30년 기준 9개의 상업화 약물이 생길 건데 이 부분에서 생산비용, 물류비용 등등 모두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머크사가, 이거는 가정이에요. 근데 상당히 가능성 있는 가정입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머크사가, 자, 깜짝 놀라기 전에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만약에 머크사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좀 우리 지금 언더니스 채널이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알지노믹스 역시도 좀 좋은 회사라는 걸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 채널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좀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 채널이 누구냐?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을 언더니스 채널로 좀 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공매도 놈들도 제가 작사를 낼 수가 있고, 그쵸? 공매도 놈들. 제가 정말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학을 띄었는데, 이 공매도 놈들, 저기 있잖아요. UBS 놈들. 하여튼, 정말 싫습니다, 걔네들. 하여튼, 지금 흥분하네. 흥분 가라앉히고. 이제, 머크사가, 여러분,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머크사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머크사가 공장 짓고 있는 거. 어디다 듣고 있어요? 대전, 둔산. 답 나왔죠, 여러분?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답 나왔죠? 머크사가 공장 어디다 짓고 있다? 대전, 둔산에다 짓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어쩌면, maybe, 어쩌면, 여러분, 머크사에서 알트비포 와 관련해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키트루다 시밀러, 아니 키트루다 SC, 키트루다 큐렉스죠. 키트루다 SC를 완제품 생산까지 연계될 수도 있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생산 거점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머크사가 왜 둔산에다 짓고 있겠어요? 이거는 키투르다와 관련해가지고
SC를 만들어가지고 완제품 생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대전 둔산에다가 먹고서 뭐하러 짓겠어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거의 다 같이 짓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대단한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트비포를 생산하자마자 머크사한테 이제 보내서 거기서 만들고 그렇게 가는.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이 완제품 생산 자체는 머크사의 공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단계는 당연히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완제품 생산까지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머크사가 대전 둔산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알트비포를 거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니, 말씀 잘못. 키투르다 SC를 거기에서 생산해서 아시아 시장에다 뿌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트비포는 당연히 이제는 대만이 아니라 어디서 다 생산된다? 이제는 모두 다 대전 둔산 공장에서 모두 다 지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점점 더 대단한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 애들이 월요일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떨어뜨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주가를. 그렇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8월 10일 날부터 그때 이제 고점에 있을 때 걔들이 공매도 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아니었던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때. 그 국내 애들이에요. 국내 기관 애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내 기관 애들이 계속해서 숏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운 좋게 지금 머크사랑 모더나가 크게 한 방 터트리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었지만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 공매도 애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가 월요일이 권리 공매도 칠 수 있는 날인 건 다들 아시죠? 이제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날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주들이, 우리 개미 주주들이 그 주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전에 공매도를 쳐가지고 미리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걔네들 공매도를 거기서 털어도 위쪽에서 공매도 쳤기 때문에 얘들은 거기서 반환 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들 어떻게 하겠어요? 걔들 한국 기관이거든요. 알테오젠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매집할 거예요. 개미들 던지겠죠. 갑자기 급락하니까. 그거를 받아낼 거고 26일 날도 개미들은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받아낸다? 기관 공매도 쳤던 그 당사자 놈들이 받을 거다. 이거는 뭐 제 예상이긴 한데 걔들이 굉장히 머리 좋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언더니스 채널에서 계속해서 체크할 건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날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뭐 월요일 떨어지고 뭐 화요일 약간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어도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래? 이제부터는 하방이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매도 놈들과 싸우는데 선봉장으로 언더니스가 달려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잘 버텨 봅시다. 알테오젠 화이팅!